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이름이 외래어 표기라서 특히 프랑스어라서요,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쓰입니다. 뒤피트렌, 뒤피트렌, 뒤피트랑, 뒤피트랑, 뭐, 뒤푸이트랑, 이렇게 여러 가지 외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듀피트렌이라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거 몰라서 못 보시고 어떤 병인지 정확히 지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영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영어 검색은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검색어로 좀 달아드리고는 할 텐데 정말 듀피트렌 병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도 재발하고, 뭘 해도 재발하고,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듀피트렌 구축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최신 치료법과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피트렌 구축은 손바닥 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점점 굽어지는 질환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딸깍딸깍했다면 이건 그냥 서서히 굽어지는데 그냥 피부가 자꾸 오그라들어서 손바닥이 오그라들어서 손가락을 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기 때문이지만 엄지부터 검지, 중지까지 안 오는 손가락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두 번째 손가락에만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엄지에만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새끼 손가락에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지 손가락에만 오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주로 노년에 나타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백인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은 발생합니다. 백인에서 나타나는 그 발생률이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60대에서 거의 3명 중에 1명 나타나기도 합니다. 북미 백인의 경우는요. 굉장히 많죠. 거의 30%에 육박하잖아요.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분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자분은 더 적죠. 거의 우리나라는 0.1에서 0.3%그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대도 가끔 오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드물게는 10대에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좀 있겠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고령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유전적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듀피트렌 병이 있을 때 자제분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형이 그런 경우, 동생이 그런 경우 많고요. 친척분 중에 그런 경우에 또 있습니다. 또 간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그런 경우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워낙에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꿰고 있긴 뭐하고 그냥 유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경우에 자제분들이 좀 그럴 수가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손바닥에서 결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굳은 살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자꾸 이렇게 두툼해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듀피트렌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손가락을 펴려고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펴다 보면요. 손가락 마디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디가. 그러니까
스트레칭으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잠깐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건막, 손바닥이 계속 두꺼워져서 펼 수가 없게 됩니다. 초기에 잠깐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듀피트렌 구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힘줄이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듀피트렌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듀피트렌 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당뇨병, 흡연, 음주, 간 질환 같은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즉, 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미 듀피트렌 병이 조금씩 있는 상태에서 손을 많이 사용했다면 불편함을 가중시키거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듀피트렌 병은 대부분 통증이 없지만 기능 저하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듀피트렌 병은 초기에 손바닥에서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걸로 시작해서요. 통증 없이 조금씩 구부러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미세하게 덜 펴지는 건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별로 없고요. 나중에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손바닥에 혹 같은 게 나서 왠지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칭, 물리치료, 운동만으로 듀피트렌을 치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부 근골격계 질환들은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듀피트렌 병은 약간의 도움은 된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바닥 건막의 비정상적인 섬유화 과정, 복잡한데 그냥 손바닥에 뭔가 자꾸 두꺼워져서 자꾸만 손가락을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힘줄이 아니에요. 힘줄 위에 있는 약간 피부에 가까운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피부가 이렇게 당겨서 구부러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펴면 될 것 같지만 손바닥에 있는 이 섬유화 조직이 상당히 탄력이 있고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주고 이렇게 편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심한 분들 오신 분들 보면요, 너무 심하게 편 나머지 손가락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완전히 손가락이 망가지기 전에 오시면은 시술 후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손가락이 망가진 경우에는 꼭 좋아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손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게 조금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것 같은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실제로 듀피트렌 병을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펴서 강제로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주사치료, 스테로이드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좀 미미합니다.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고 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 중에는요, 건막, 그 두꺼워진 손바닥 바로 밑에 있는 그 건막을 녹이는 주사도 있어요.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두꺼워진 부분을 다 잘라내는 경우, 경피적 시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피적 시술은 뭐고 수술은 뭐냐면 두꺼워진 힘줄 같은 조직을 다 째서 눈으로 보고 걷어내는 게 수술이고요. 경피적 시술은 이 조직을 걷어내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 그 재발 듀피트렌은 재발이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재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방법이 완전히 걷어내면 재발률이 좀 줄어들지만 두 번째 수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수술은 만약에 재발할 경우 재발률이 뭐 현격하게 줄어서 뭐 1%, 5% 그런 게 아니라 재발률이 줄더라도 20%, 30%예요. 재발률이 많으면 60%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발할 경우에 재수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수술할 때 손가락을 자를 확률이 10% 정도다. 이러면 좀 감이 오시겠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세 번째, 최소 침습적 치술이 발전하면서 회복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수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술은 회복 기간이 길고 재발률도 계속 높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경피적 시술이 있죠. 그러니까 하키나이프 같은 그런 작은 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똑똑똑똑 그 힘줄 같은 그 건막을 끊어주는 건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재발률은 좀 높습니다. 재발률은 한 50%, 60%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좀 저는 정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피적 시술을 했는데도 재발률이 뭐 20%다. 이런 거는 약간 과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40%, 50%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걷어내면 한 20, 30%로 재발률이 좀 줄고 경피적 시술, 하키나이프나 바늘 같은 걸로 하는 경피적 시술은 재발률이 50%, 60%로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이용한 것은 확실히 재발률이 높긴 한데요. 하키나이프를 제가 많이 해보는데 하키나이프 시술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시술은 바늘보다는 좀 재발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사 바늘로 건막을 자르는 것은 완벽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키나이프로 자르는 것은 구조상 건막을 완벽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건막을 완벽하게 자른다면 재발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아직 이 하키나이프 시술은 여태껏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경과가 좋고 또 바늘로 하셨던 다른 분들이 낸 논문을 보면 비교적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지만 하키나이프 시술은 그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키나이프 시술은 문제가 바늘로 하는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보다 더 어렵다는 게 문제죠. 물론 정확도가 높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바늘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그 재발률이 좀 높은데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다면 하키나이프로 또 시술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키나이프 시술을 재발 환자에서 할 때 혹시 문제가 되느냐, 수술을 재수술할 때처럼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수술이 재수술할 때 절개 수술이 위험한 이유는 손바닥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또 유착이 많이 된 상태에서 걷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구조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구조가 그대로 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경은 신경이 있는 자리에 있고 혈관은 혈관이 있는 자리에 있고 힘줄은 힘줄이 있는 자리에 있고 건막은 건막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바늘로 시술한 거나 하키나이프 시술로 한 후의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키나이프 시술이 또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절개 수술을 하고 다시 증상이 재발해서 재수술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 절개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에서 절개 수술했던 분은 저도 약간 꺼림직한 게 뭐냐면 손바닥의 구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절개 수술을 해도 어차피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하키나이프 시술이 신경 손상 위험성이 더 적다고 판단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키나이프 시술을 했던 사람이나 바늘로 시술을 했던 사람은 다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도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듀피트렌 병은요, 지금 외국에서는 녹이는 주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주사도 뭐 꼭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변 조직이 녹는다든지, 피부가 구멍이 뚫린다든지, 잘못하면 힘줄이 녹는다든지, 신경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키나이프 시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키나이프로 듀피트렌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한 2mm 정도 차이로 바로 신경하고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 피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듀피트렌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유는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고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람이 있어서 하는데, 방아쇠 손가락에 비하면 노력이 거의 10배 이상이 들어가고 굉장히 땀이 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듀피트렌 병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지만 결과가 좋아서 보람이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피트렌 병은 이미 오는 것을 유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온 것을 비수술로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듀피트렌 병은 기본 치료가 수술이다, 해결책이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